나는 서울 근교 작은 마을, 경기도 가평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름은 지은, 20세대 젊은 간호조무사였다.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실습도 해봤지만 실제로 혼자서 환자를 돌보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오늘이 내 첫 출근 날이었다. 아침 9시, 보건소 문이 열리자 내 심장은 마치 떡볶이 국물처럼 끓어올랐다. 긴장감에 손이 떨렸다. 실습 때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한순간의 실수가 누군가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보건소 복도에는 이미 몇몇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다. 혈압을 재고 약 복용법을 묻고 건강 상담을 받으러 온 듯 했다. 나는 그분들의 말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했다. 오늘은 진짜 아픈 환자보다는 일종의 건강 점검의 날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관찰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내 앞으로 들어왔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부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손 상태를 보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손가락 사이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갈라진 듯 심각한 염증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방치했을까? 할아버지는 괜찮아질 거야? 밤에 배추잎 붙이면 나아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당장 시내 큰 병원 외과에 가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획 빼며 난 갈 수 없어. 바쁘다니까 라고 말했다. 할머니도 없고 농사일도 해야 하니 손을 잃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나는 진지하게 다시 설명했다. 궤저가 시작되면 최악의 경우 손을 절단해야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 없으면 농사는 어떻게 하냐며 그저 종이 한 장을 받고 돌아가셨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이곳에서는 내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날 일이 끝나고 나는 보건소를 깨끗이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임시로 할머니, 마 선생님 댁에서 방을 빌려 지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궁금한 듯 물었다. 오늘 어땠어? 나는 피곤함에 절어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 할아버지 손 상태가 심각했는데 외과에 보내긴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가 열리기도 전에 한 젊은 남자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빨리 준비해요. 환자가 위급해요. 어디로 가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문에 출장 진료 중 팻말을 걸었다. 문 앞에는 커다란 트랙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타고 가야 해요. 다른 차량은 못 들어가요? 그가 도와줘서 겨우 올라탔다. 환자는 알코올 중독자인 현수라는 친구예요. 술만 마시면 사고를 쳐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다니 트랙터를 타고 출근하다니 이게 무슨 시골 마을의 힙합 뮤직비디오냐고 웃었다. 트랙터가 비포장길을 덜컹이며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도착한 곳은 낡은 목조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작업장 한가운데였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남자들과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한 남자가 도끼를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며 야단이었다. 그 와중에 현수가 나타나 도끼를 든 채로 비틀거렸다. 나는 속으로 이게 무슨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인가 싶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은 내가 공부했던 병원과 너무 달랐다. 예전 보건소 직원은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양이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뭔가 바꿔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무언가 나를 경계하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다. 전에는 수리 중이던 보건소 공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한 말도 건네줬었는데 지금은 마치 내가 없는 사람 취급이었다. 장보러 마을 슈퍼에 갔을 때 점원 아주머니가 내게 너 혹시 학교에서 제일 못한 애 아니냐? 도시에서 안 데려가고 여기 보낸 거지 라며 비웃는 듯한 말을 던졌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대로 뛰쳐나왔다. 집에 돌아와 마 선생님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마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달라, 지은아.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특히 젊은 여자 혼자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그렇지? 나는 무너졌다. 강한 척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슬픔에 잠겨 강가로 달려갔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 나무 토막에 기대어 눈물을 쏟았다. 그때 아침에 트랙터 태워준 그 남자가 다가와 장난스레 물었다. 강이 넘쳤는데 왜 물을 더 흘려?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이름은 태훈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게 문제야? 나는 속으로 그래, 내가 뭘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이곳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의 마음속 벽을 허물어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혹독하고 외로웠다. 내 손에 쥔 흰 가운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 마을은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의사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도 싹 텄다. 어쩌면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건 단순히 환자 치료 이상의 무언가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나의 첫 번째 날은 그렇게 끝났다. 오늘의 한숨은 내일의 희망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나는 다시 보건소로 출근하는 길에 마을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마치 이 작은 마을에도 희망이 깃들길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그들은 나를 도시에서 쫓겨난 애쯤으로 여기는 듯했고 나는 그 무거운 편견 속에서 숨이 막혔다. 보건소 문을 열자마자 나는 곧장 구급상자를 챙겼다. 오늘은 단순한 진료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내부를 둘러보던 중 마침내 그 할아버지, 영호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그의 손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의 손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도시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마을에서 꽤 유명한 산림 노동자 상민이었다. 어깨에 묵직한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벌써 진한 흙과 나무 조각들이 묻어 있었다. 지은 씨, 오늘도 출근했네? 이런 데서 뭐 하냐고. 저기 도시에서는 다들 의사들이 바글바글한데.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 숨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상민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대변하는 듯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환자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문제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상민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좋다. 근데 환자들 중에 현수라는 녀석이 또 술 마시고 난동 부렸다고 한다. 너도 그놈 때문에 고생 좀 할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술꾼 현수, 이 마을의 골칫거리. 그날 오후, 보건소가 한산해질 무렵 현수가 또다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태훈이 트랙터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가방을 챙기며 속으로 트랙터로 출근하는 게 내 일상이 될 줄은 몰랐어라고 생각했다. 도착한 작업장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현수는 바닥에 누워 얼굴이 창백했다. 그의 상처는 깊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빠르게 소독약을 꺼내고 붕대를 감았다. 현수는 고통에 찡그리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지은 씨, 현수는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해도 어려워요. 하지만 너라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 중에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마선생님 댁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내가 돌아오자마자 뜨끈한 호박죽을 내놓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고생 많구나. 이 마을은 처음엔 차갑지만 내가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인정받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에 눈물이 글썽였다. 이젠 혼자가 아니야.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 다시 갔을 때 점원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마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티길 바라고 있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해.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을은 내 도전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나는 다시 강가에 갔다. 별들이 한가득 떠있는 하늘 아래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졌다. 태훈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지은 씨, 내가 이곳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이 마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듯 했다. 그 비밀은 마치 어두운 숲속에 감춰진 그림자처럼 나를 계속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미스터리를 풀 힘이 있을까? 첫 번째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보건소 문을 열었다. 밤새 마음을 어지럽히던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지만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내 손에는 환자 기록과 약품들이 들려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정리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나 자신부터 흔들림 없는 모습이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는 듯 했다. 내가 청진기를 목에 걸고 다닐 때면 아이들은 멀찌감치서 나를 바라보았고 어르신들은 눈을 피했다. 나는 속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라며 답답함을 삼켰다.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순덕 할머니,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분 중 한 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내가 진짜 마음만 있다면 천천히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후가 되어 나는 다시 한번 현수의 작업장으로 향했다. 술에 취한 그는 이번에도 사고를 냈고 그의 다리는 깊게 베어 있었다. 나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가며 속으로 히아이,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술이 그의 몸과 마음을 잠식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강제로 치료를 할 수 없었다. 의사는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내게 배운 기본 원칙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그 원칙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마선생님 댁에서 나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하지만 이 마을에선 마음이 먼저지, 기술은 그 다음이야. 나는 그 말에 머리를 끄덕였다. 마음이라. 내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다음 날 마을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숲속에서 일하던 상민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곧바로 태훈과 함께 트랙터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다. 어두운 숲길을 지나자 상민은 나무에 찍힌 깊은 상처와 함께 고통에 찡그린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나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도 급한 출혈은 멈췄다. 상민은 내게 고개를 돌리며 힘겹게 말했다. 너, 이 마을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같아.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 작은 신뢰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겠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잔잔한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마치 강바닥 어딘가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곳에서 나는 단지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에 숨겨진 어둠과 맞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어둠은 나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건소 문을 열었다.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 내 마음도 함께 묻힌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진료실에 들어가며 오늘도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환자 기록을 정리했다. 어젯밤 상민의 사고 이후로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다 크게 다쳤고 내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마치 한 덩어리로 숨겨진 아픔과 갈등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마을에서 나보다도 더 낯선 얼굴이었다. 이름은 수진. 도시에서 온 사회복지사라 했다.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 마을 분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혼자서 싸우기엔 너무 벅차지만 함께라면 조금은 다를지도 몰라. 그날 오후 나는 다시 현수와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을 구하기엔 내가 너무도 무력한가.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싶었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나마 빛이 스며들기를 바랐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낡은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들이 내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마음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을 지키던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태훈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 노인은 제호 할아버지였고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분이었다. 그의 집안은 고요했고 그는 약간의 의식 혼미 상태였다. 나는 그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진료를 시작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문 뒤를 살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마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강가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물결은 잔잔히 출렁였다. 그곳에서 태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마을의 어둠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야. 오래된 상처와 숨겨진 진실이 얽혀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그걸 조금씩 밝혀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결심했다. 이 마을에서 나는 단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놓인 미로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비밀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개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 나는 다시 보건소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오늘도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할 거란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나는 그 벽을 깨뜨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책상 위 환자 기록들을 펼쳤다. 어젯밤 제호 할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그의 병세는 단순하지 않았고 마을에 숨겨진 아픔이 그에게도 스며든 것 같았다. 그때 보건소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온 사회복지사로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 마을에 왔다고 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혼자가 아니구나. 오후가 되자 현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태훈과 함께 트랙터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술에 취한 현수는 깊은 상처와 함께 쓰러져 있었다. 나는 차분히 응급처치를 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의 눈동자 속 희미한 빛을 붙잡으려 애썼다. 어둠이 깔린 마을.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낡은 문 삐걱거림과 낮은 속삭임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창문을 단단히 닫고 몸을 움츠렸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곳엔 단순한 벽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오래된 상처와 숨겨진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제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분이었고 그의 상태는 위중했다. 진료 도중 문 밖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어둠 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이 마을의 진실은 가까이에 있어 내 가슴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저녁, 나는 강가에 앉아 태훈과 마주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마을의 어둠은 불신 그 이상이야. 상처와 비밀이 얽혀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그걸 밝혀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 끝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솟아올랐다. 이 마을에서 나는 단지 간호조무사가 아닌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나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